안녕하세요. 교재 248쪽 표시죠. 페이지 248쪽 보시면 제목을 봤더니 한번 읽어봅시다. 용익물권. 이제 거기 할 차례인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용익물권의 출발점이 여기 봐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근데 오늘은 토지 소유자 갑이 이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자기가 사용하고 수익해야 될 텐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고 수익하는 가치를 소유자가 누군가에게 빌려준 경우 소유자로부터 사용 수익하는 가치만 빌려쓴 물권을 끝에 따서 다 같이 용익 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익 물권. 그럼 그 용익 물권에는 여기 세 가지가 있지. 하나는 지상권, 여기 지상권. 하나는 점유하지 않으면서 이용하는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 점유하면서 남의 땅에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전세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갑이 소유하는 지금 여기 다시 쪽을 보면 요 갑이 지금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요 토지를 지금 어디 빌려 쓴다는 거야 이게. 근데 이 토지를 빌려 쓰는 목적이 여기다가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다 같이 수목을 여러분들은 위하여 이렇게만 얘기해. 나 혼자 할 테니까 다 같이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그렇죠. 여러분들 위하여만 해. 이거 외워줘야 돼. 그 다음에 이 을이 토지를 갑의 토지를 빌려 쓰는 이유가 을이 여기가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을이 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토지를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갑의 토지를 지나다닐 수밖에 없어. 그때 을이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남의 땅을 지나다닐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때 서비스가 요구되는 땅을 요역지,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땅을 승역지. 여러분들 위하여만 하면 돼. 다 같이 아편을 하면 다 같이 아편을 위하여. 그냥 아편 하지 말고 다 요편 위하여. 그 말이 뭐냐면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같이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이렇게 외워줘야 돼.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땅을 빌려 쓰는 권리가 지역권이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전세권은 이제 전세권은 갑의 땅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전세권은 건물이나 우리 부동산이 토지지 토지나 건물을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기 다 같이. 여러분 뒤에 뭐만 붙이라고? 토지나 건물이야 여기는. 토지나 건물을 다 같이 용도에 쫓아서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권리가 전세권. 여기 했지. 전세권은 다 같이 토지 건물 용사가 뭐야? 용도에 쫓아서 사용. 지역권은 요편 위하여. 요가 뭐다? 요역지. 편은 편익. 그래서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 그 다음에 지상권은 뭐?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권리가. 이렇게 이해하셨나? 자, 그럼 이제 지상권 들어가는 거예요. 지상권의 종류에는 지상권은 뭐냐면 아까 지상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금방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근데 그 지상권에는 계약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지상권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지상권과 구별하기 위해서 약정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에는 이 갑이 소유한 이 땅을 을이 여기다가 뭘 소유하기 위해서 갑의 땅을 빌려 쓰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분묘 아시지?
분묘로 소유하려고 남의 땅 빌려쓰는 권유도 있고, 그 다음에 성립과 관련하여 지상권은 어쨌든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런 권리거든. 근데 그 지상권이 계약에서 성립이 되면 다 같이 약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근데 지상권은 대부분 우리는 지금 법률행위로 성립이 되잖아. 그래서 법률행위로 인하여 성립이 되는 것은 그냥 약정 안 붙이고 그냥 지상권 그래요. 근데 법으로 정해지면 그냥 우리는 약정 지상권과 구별하려고 다 같이 법정 지상권, 관법지, 분묘기지권, 구분지상권 이런 게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 이렇게. 근데 지금부터 구분지상권이 뭔지만 알면 돼. 이 갑의 땅에 지표 있지 바로 위에. 요 위에다가 을이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려고 요 땅 지표를 이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인데, 이 갑의 지하 1m에서 2m, 지상 10m에서 15m 사이에 여기다 새로운 방문가게 테레비 달아놓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뭐 이런 것들 광고탑 소유하려고 지하나 지상을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권리가 구분지상권인데, 얼른 가보자 빨리. 여러분들 책에 258페이지 보면 특수지상권이라고 해서 1번에 구분지상권 나오지? 야, 여러분들 구분지상권 개념만 아시면 돼. 뭔지. 여기 지상, 지상, 지하를 사용하려고 땅을 이용하는 권리가 구분지상권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권리인데, 구분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수목이 아니야. 수목은 여기다가 위에다가 옥상에다가 수목을 소유해서 빌려 쓰려거든. 수목은 가지가 막 자라 안 자라. 뿌리도. 그래서 옆집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지상권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 구분지상권은. 그래서 한번 읽어본다. 지하 또는 시작. 지하, 여러분들 앞에요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 보면 광고탑 막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가다 보면 막 앞에 광고탑도 보이고, 여기 한전에서 철로 보여 안 보여? 송전선 위에다가 설치해서 소유하려고 이용하는 권리가 구분지상권이야. 앞으로 여행 가면서 아따 저는 구분지상권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중얼거려서 이렇게 할 거라고 이게. 자, 읽어본다. 지하 또는 시작.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중요한 것은 건물, 공작물만 동그라미 쳐. 건물, 공작물. 중요한 것은. 근데 거기는 여기 봐. 원래 지상권은 건공수 아니야. 다시 건공수. 근데 구분지상권은 건물, 공작물만 있지? 수목은 없잖아 거기에. 이해하셨나? 따라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구분지상권 성립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냥 거기다가 밑줄 그시고 내려와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의의에서 수목을 2번 보시면 보통의 지상권과는 달리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밑줄 그셔. 자 이제 물어봐.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이 안 된대. 어째서? 수목은 동그라미 쳐놓고 자람으로 이렇게 써. 자람으로. 뿌리와 가지가 자라서 옆부분을 침범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구분지상권은 그것만 하나만 알면 돼. 구분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건공수 중에서 수는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하시면 돼. 됐지? 자, 이것이 구분지상권이고, 그러면 이제 지상권은 계약에서 성립이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의하셔야 돼.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지료를 줘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겨. 남의 땅을 빌려 쓰기 위해서 지료를 줘야 되는가 했을 때, 지료를 준다는 말이 없으면, 우리는 약정지상권에서는 지료를 준다는 말이 없으면 요소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흔히 지상권 나오면 그건 약정지상권을 가리키므로, 남의 땅을 빌려 쓰기로 할 때 계약에서 지료를 주네 마네 그런 말이 없으면 줘야 돼. 무상이야. 무상이다 하시면 돼. 그러므로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법정지상권에서는 지료가 요소야 이게. 약정지상권에서는 지료가 요소가 아니지만 법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공짜로 써야 돼. 지료를 줘야 돼. 그러니 그냥 법률의 규정에서 남의 땅을 강제적으로 쓰는 것이므로 당연히 지료를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경우도 있고 관습법에 의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해서 20년간 지상권자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원자는 등기 함으로써 취득한다. 그것이 우리는 취득시효라는 게 있는데 분묘 기지권의 취득 원인도 여러분들 가자. 얼른 끝내버려. 간단한 것들. 여러분들 페이지 분묘 기지권이 하나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몇 페이지? 259페이지에 분묘 기지권 나오죠? 그래서 거기다가 2번 봐. 성립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성립. 분묘 기지권의 성립에다 밑줄 그시고 계약. 성립에다 이렇게 성립 이렇게 밑줄 그시고 이게 세 가지 계약. 그 다음에 관습법. 그 다음에 취득시효.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느 경우든 원래 분묘 기지권은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지료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 없으면 요소 아니라고 그랬지. 근데 관습법에 의한 경우는 요소야 아니야. 그래서 관습법으로 지상권을 취득했을 때는 줘야 돼 지료를. 그럼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원래 지상권에서는 지료가 요소가 아니었지. 그래서 취득시효의 경우에도 지료는 요소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차이점 설명해 줬어. 분묘 기지권은 관습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다 요소요. 근데 취득시효의 경우에만 지료를 줄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관습법은 요소다. 취득시효에서는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260페이지 맨 좌측 하단에 260페이지 맨 밑에 좌측 하단에 두 번째 줄 분묘 기지권을 모한 경우에는 근데 밑줄 보셔봐.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이렇게 밑줄 분묘 기지권을 모한 경우 260페이지 맨 하단에서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본다. 지료지급 의무 양가로 4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본다. 밑에서 분묘 기지권을 시작. 이해하셨어? 그러면 분묘 기지권을 관습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어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 관습법으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 의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그걸로 끝.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은 여러분 산에 가게 되면 분묘가 다 이렇게 앞에 모자 쓰고 있지? 그래서 분묘 기지권을 취득시효 했든 계약에 의한 경우든 이미 분묘가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등기는 여기 성립과 관련하여 분묘 기지권은 등기 안 해도 돼. 두 개만 외워. 분묘 기지권은 동분이 공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니 등기요 분료. 여러분들은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만 나오면 그냥 아주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도 등기 안 해도 된다. 이유는 앞에 보면 있잖아 분묘가. 그 정도 아시면 되고 분묘 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 한번 보는데 분묘 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분묘를 찾아가서 분묘 가서 깎고 털 깎아 벌초하고 분묘를 수호하고 가서 제사도 지내고 관리한다. 이것을 봉사한다고 그래. 그래서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기간은 계속 존속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분묘 기지권은 별로 안 나오는데 만약에 분묘 기지권이 모의고사에서는 행여 나오면 그 정도 알고 가시면 된다는 거야 이게. 나머지는 혼자 해결해 이제. 그래서 오늘 해결할 건 다른 게 있다고요. 오늘 해결할 건
관습법상 지상권이야.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걸 기본적으로 하시고 페이지 240, 250페이지 가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여기 지상권의 존속기간 계약을 할 때,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 때, 자, 여러분들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 때 존속기간은 정해야 되겠어? 안 정해도 되겠어? 여러분들 용익물권은 존속기간 다 안 정해도 돼. 안 정했으면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런 것이야. 그래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든 안 정하든 지상권의 최단 기간을 보장해 줘야 돼. 최단 기간. 그래서 최단 기간이 다 30년, 15년, 5년. 그래서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야. 자, 한번 읽어본다. 280조. 존속기간을 약정.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연한보다 단축 못한다.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경고한 건물이야. 경고한 건물 다.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몇 년? 30년을 넘게 해줘야 된다고. 2호 전호 이외의 건물 소유. 그러면 전호 이외의 건물 소유는 경고한 건물이 아니고 주로 목조 건물이야. 전호 이외의 건물은. 2호는 무슨 건물? 목조 건물은 몇 년을 보장해 줘야 돼요? 15년. 그 다음에 3호 봤더니 건물 이외의 공작물. 여러분들 공작물은 사람이 만드는 건 다 공작물이야. 분면은 공작물이 아니야. 공작물이지. 지하철은 공작물. 송전선은 공작물 다 공작물이야. 사람이 만드는 것은. 그럼 여러분들 그 산 안에 있는 터널이지. 터널은 공작물이 아니야. 아니야? 다 공작물이야. 이거 만들면 다 공작물이라고. 그런 것들을 소유할 때는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해 줘라. 5년을 보장해 줘야 된다 하시면 돼. 그래서 에어본다 30년.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만 알면 돼. 경고한 건물은 몇 년? 30년. 목조 건물은 그건 시험에 나오니까 두 개만 알면 되고. 수목은 몇 년? 30년. 그다음 한 장 넘겨. 251페이지 봤더니 존속기간을 안 정했대. 존속기간도 안 정하고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도 안 정했대. 존속기간도 안 정하고 수목도 안 정했대. 그러면 몇 년이냐면 15년이야 이게. 자, 따라서 보면 아무것도 안 정했으면 15년이다. 근데 존속기간 안 정했는데 건물, 공작물, 수목을 정할 수는 있겠어 없겠어? 계약을 할 때 존속기간 둘이 안 정했다니까. 근데 지상권자가 경고한 건물 소유한다고 계약했어. 그러면 15년이야. 경고한 건물로 따라가야 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아무것도 안 정했는데 존속기간은 안 정했지만 지상물의 종류는 정했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고 아무것도 안 정했으면 그냥 15년이야. 여기까지 되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아무것도 안 정했으면 몇 년? 15년. 자, 됐어. 이 정도 아시면 되고 한 장 넘겨서 252페이지 갔더니 그럼 지상권이 성립되면 지상권은 이제 효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상권은 효력이 있을 텐데 우리는 점유권, 지상권은 점유함으로 점유자가 갖는 다 같이 점물청이 있고 소유권자가 갖는 상린권도 있고 똑같아. 이게 상린권이 있고 그 다음에 본청에 기한 본권에 기한 물청이 있다는 거야. 이게 점유권자가 갖는 권리 다 있다 하시면 되고 소유권자가 갖는 권리 다 있다 하시면 돼. 상린권도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에 기한 지물청도 있다는 것이야. 이게 할 거 없어. 우리는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눈이 지금 이상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할 때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제2편 물권의 1장에 총칙에 그 다음에 2장이 점유권 나오고 3장이 소유권 나오는데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눈이 있지? 내가 언제 배웠나 막 그래. 소유권 배웠잖아. 그 다음에 지금 4장은 뭔 지랄하냐 오늘은. 지상권. 그러니까 지상권은 여기 배우면 앞에 있는 부분이 적용되겠어 안 되겠어? 적용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뭘 배우냐면 지상권의 성립 원인을 배워. 다 같이 법률행위, 법률 규정. 그 다음에 지상권은 점유하니까 전물청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자는 자기 소유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옆에 땅도 지나다니잖아. 그래서 상린권이 있어. 그러니까 지상권도 상린권이 있다는 거지 다. 그 다음에 물권이 침해되면 침해당한 자는 다 같이 물부손 있다. 지상권에 기한 물청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그 다음에 처분권. 남들 다 있는 우리는 재산권이니까 다 처분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 특별하게 지상권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재산권은 상처 대포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다 있어. 그러면 처분인데 처분행위는 다 같이 선량이 처분행위라고 배워왔어. 설정 양도가 처분행위라고 배워왔다고 우리는. 그냥 그러면 지상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게 설정이야. 지상권은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있어. 그다음 지상권은 팔아먹을 수도 있고 양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아는 거라고. 근데 마치 그런 얘기 하니까는 어디서 처음 듣는 것 같다 표정을 지어. 그럼 나는 그런 사람들 안 봐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공통되는 걸 다 밑줄 적어놓은 정리해 놓은 거에 지나지 않아. 자 밑에 본다. 지상권의 효력은 양가로 1번 토지 사용원대. 그러니까 사용하니까 당연히 점유한다는 거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물청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지. 물청. 이거 물청, 지물청 세 개 다 있다는 거지. 양가로 3번 소유자가 갖는 무슨 권 있어? 그 상린권 있다는 거. 소유권에서 배웠던 상린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서대로 점유권 있고 상린권 있고 사용수익권 있다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분권 있겠어 없겠어? 그래. 처분에다가 밑줄 그어봐. 처분이 뭔 짓인지. 처분이 뭔 짓이요? 설정량도. 설량이 처분행위라고. 그러니까 지상권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양도 할 수 있고 팔아먹을 수 있지 지상권. 됐어. 그 다음에 253페이지. 253페이지에 지상권에서는 지료를 제일 중요해. 이제 거기다가 지료에다 별표 넣으시고, 지상권에서는 지료가 요소요 요소가 아니야 아까. 근데 약정에서는 요소가 아니지만 법정에서는 요소라고 그랬지. 그래서 지료는 요소가 아닌데, 봐. 지료는 요소가 아닌데 주기로 했을 수도 있어. 지료는 요소가 아닌데 지료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등기하면 대항한다 이것이야. 이게 주기로 했다면. 그리고 지료를 주기로 했는데 안 주면 쫓아낼 수 있는데 그 2년 연체라고 그래. 그래서 그거 조금 읽어보면 돼. 자 그러면 밑에 양가로 1번의 지료 요소가 아니다. 그 다음에 그 1번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로 갔더니 당사자가 지료 지급을 모였다면 약정 동그라미 쳐. 약정.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물권편에서 배워왔던 내용을 새롭게 아니고 약정만 나오면 약정한 사람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도 지켜라고 못 오잖아 약정은. 그래서 밑줄 그시고 등기하면 대항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약정은. 약정만 나오면 등기하면 대항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봐. 뭐라고 되냐면 따라서 지료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설정자는 지상권자의 구지상권자가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산 사람에게 지료를 주기로 약정 안 했다면, 여러분들 설정자하고 지상권자 나오거든. 그럼 설정자가 누구냐면 따른다. 소설을 쓴다. 두 번 시작. 소유자가 설정자야. 소유자가 제한물권을 설정해주는 사람은 소유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소유자가 설정자고 지상권자는 빌려 쓰는 사람이야 이게. 근데 지상권자가 그 지상권을 팔았대 다른 사람에게. 근데 팔았는데 지상권자가 지료를 주기로 했는데 2년 안 주고 지상권을 팔았대. 부기 등기했겠지. 그럼 지상권 양수인에게 원래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가 지료 안 주었으니 나가시오 헐수? 그러니까 등기 안 하면 대항 못 한다고 하면 편한 거예요. 그냥 등기 안 하면 대항 못 한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돼. 그 다음에 지료를 주기로 했는데 상황이 사정이 변하면 지료를 올려주시오 내려주시오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지료 증감 청구권. 그러면
지료증감 청구권의 경우 여러분들이 임대차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주택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에서 사정이 변하면 차임을 올려주시오. 증액의 제한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민법의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증액의 제한이 몇 프로라? 100분의 5를 넘지 못하잖아.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증감 청구권만 나오면 증액의 제한이 있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증감에 제한이 없어요. 여기는. 증액에도 제한이 없고 감액에도 제한이 없다. 그럼 다시 한다. 전세금 증감 청구권 시 전세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어 없어? 얼마? 그 전세금하고 보증금하고 달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전세금 그러면 전세권자에게만 쓰는 용어이고 임대차에서는 전세금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 보증금, 차임 이렇게 써야지 그냥 아무나 전세금 쓰면 안 된다니까. 전세금은 지금 배우는 용익물권에서만 쓰는 용어야. 그러니까 전세금의 증액에는 제한이 없다. 주택임대차에서 이렇게 단서가 나와. 주택임대차에서나 상가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의 증액이 있다. 이렇게 구별하셨어? 여기는 증액의 제한이 있음 없음. 이제 중요한 것은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사정이 변해서 이렇게 지상권자에게 사정이 변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쭉 계약을 이어가다가 여기서 지료 좀 올려주시오 증액 청구해. 그럼 지료 증액 청구하면 지상권자가 알았네 적금 깨놨네 바로 올려줘? 수강료 내라 해도 안 내는 사람인데 올려주냐고. 그러니까는 이제 부인하니까 소직이 항상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와. 지료 올려주시오 해서 이 사람이 분쟁이 생겨서 판결이 떨어지면 이제는 판결 확정 시부터 증액의 효력이 생기는가 청구 시의 효력이 생기는가 이제 그걸 물어본다고. 그래서 다 같이 형성권 이제 밑줄 그쳐봐. 밑에 지료 증감 청구권은 무슨 권이므로 여러분들이 형성권 해서 밑줄 긋고는 형성권에 대해서 안 배운 사람이 여기 들어봐. 형성권 모르는 사람 손들어. 형성권이 뭐냐면 형성권이 여기다 형성권이 이렇게 해놓고 동그라미 쳐 형성 그리고 권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 해놓고 형성이다 이 말은 즉시 효력 생긴다 그런 뜻이야. 형성이다 그 말은 무슨 뜻? 그리고 권 그러면 여기 권리 행사하면 그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권리 행사하면 즉시 효력 생긴다 이런 뜻이고 여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들어가. 그러면 형성 판결 이런 말이 들어가거든. 그럼 형성 판결 그러면 판결 떨어지면 즉시다 그런 뜻이야. 형성권 그러면 권리 행사하면 즉시. 형성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다 즉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즉시 효력이 생기는 걸 형성권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지료 올려주시오 하는 권리는 형성권이므로 올려주시오 그러면 즉시 올려줘야 돼. 다음에 올려줘야 돼. 그래 그래서 판결이 떨어져도 이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밑줄 그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청구시로 소급하여 동그라미 밑에 소급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소급한다 이 말은 여기서 증액을 청구했는데 여기서 판결이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증액해줄 의무가 생겨. 소급해서 의무가 생겨. 소급한다 그 말은 처음부터 다 그런 뜻이야. 소급한다 또는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셔. 한 장 넘겨요. 그 다음에 이제 지료를 연체하면 이제 나가시 올 수 있어. 그래서 지상권자와 설정자와 지상권자 사이에 이렇게 쭉 기간이 가고 있는 여기서 2년 연체했다고 봐. 2년 연체. 그러면 2년 연체하면 이렇게 나가시 올 수가 있어. 소멸 청구. 근데 지상권자가 여기서 1년 연체했는데 여기서 소유자가 있지. 소유자 설정자가 바뀌었어. 여기서 소유자가. 그러면 원래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연체했고 또 새로 땅을 산 사람에 대해서도 1년 연체했을 때 합해서 2년인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는 나가시 올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지료 연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쓴 게 안 돼. 이렇게 연체라고 하는 거 임대차에도 안 되고 집합건물법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지상권자가 2년 연체하는 동안 새로운 소유자가 생기면 합해서 2년이요, 따로 2년이야. 그렇게만 써놓으면 돼. 이해해놓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토지 산 사람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토지 산 사람은 자기 몫에 대해서도 몇 년 연체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돼. 2년 연체 그러면 그냥 졸다가도 다 같이 따로 2년이다. 합해서 2년이다. 따로 2년 연체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55페이지는 저당권의 담보 가치를 위한 지상권을 4번을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다음에 이게 다음에 할 일이 아니네.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 내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 갑이 소유하는 이 땅에 여기에 을이 저당권을 갖게 돼. 그럼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만 할 수 있어. 점유를 하지 않고. 그러므로 저당권이 성립되고 나서 설정자가 건물 이렇게 지었을 때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면 저당권자는 경매했을 때 건물 때문에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안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저당권자는 설정자가 건물 지어놓으면 철거하셔 못해.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경매했을 때, 경매할 때는 땅과 건물 한꺼번에 경매하는 것을 저당권 배울 때도 이거 일괄경매라고 그래. 어쨌든 일괄경매 하더라도 복잡하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당권은 성립이 되고 나서 깨끗한 상태로 남아있는 게 새로운 사람들이 쉽게 나타나지, 거기다 건물 지으면 건물이 있는 땅을 누가 경매 받으려고 복잡하잖아, 절차가. 설득돼? 그래서 여기다가 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건물 못 짓게 을이 이렇게 지상권을 갖는 경우를 담보지상권이라고 해. 무슨 지상권?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건물 못 짓도록 저당권만 갖게 돼. 지상권도 갖게 돼. 뭐 지상권도 달라 그러면 돈 구워 쓰는 사람이야. 지상권 달라고 하는데 급한 게 돈 아니야. 다 주지. 설득돼? 이런 걸 담보지상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상권만 놓고 본다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건물 지면 못 짓게 할 수 있어. 이제 철거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갑과 을이 약속할 때 뭐라고 하냐면 지상권은 그냥 형식적으로 갖는 것이지 사용은 토지 소유자 설정자가 사용을 한다,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를 담보지상권이라고 해. 그럼 이 담보지상권은 뭔 짓만 하냐면 건물 못 짓게만 하면 돼. 다 같이 중지 청구, 철거 청구 이렇게만 한다고. 그러면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사용은 설정자가 한다고 했으니 제3자가 이 땅을 침해했어도 지상권자는 건물 짓지 마시오, 건물 지었으면 철거하시오, 요즘만 할 수 있는 거지 뭐 손해배상 해주시오, 무슨 물권이 침해되면 침해자는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따라오잖아 이렇게. 근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담보지상권은. 그래서 담보지상권은 원래 저당권과 함께 갖게 되므로 돈 갚으면 저당권 없어지는 것처럼 담보지상권도 없어져. 근데 다만 담보지상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건물 못 짓게 하려고만 한다는 걸 아시면 돼. 따라서 누군가가 건물을 짓게 되면 중지요시 할 수 있어 없어? 저당권도 건물을 누군가 짓게 되면 건물 못 짓게 저당권도 중지는 할 수 있어. 근데 저당권은 소유자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건물 짓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어버렸다면 짓지 말라고 꼭 할 수는 있지만
지어버렸다면 철거 청구는 못해. 다시 한다.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있는 땅에 대해 설정자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짓지 마이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지면 그대로 놔둘 수도 있어 없어? 그래 있어. 짓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놔둘 수도 있어. 근데 지었대. 그럼 철거 청구는 못해 이제. 그게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담보지상권을 갖게 되는데 그럼 담보지상권자는 건물 짓지 마라 할 수도 있어 없어? 짓고 나서 철거시도 할 수. 그냥 무기가 두 개 있잖아 지금 저당권자는. 담보지상권을 갖게 되면. 다시 한다.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제3자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짓지 마시오 할 수 있어. 지어버렸다면 철거하시오는 못해 이제. 그럼 일괄격리만 해야 돼. 근데 지상권자는 건물 짓지 마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보니까 지어놨네. 은행이 지금 은행이야 이 사람이. 은행이 지상권도 갖게 되고 저당권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은행이야 뭐 나술 게 뭐 있어. 나중에 경매만 하면 되니까 돈 받으려고. 그 나중에 건물 짓는 거 보니까는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왔지. 소유자 갑과 병이 여기다 건물 지었대. 소유자와 제3자가 함께 건물 지었대. 우리 시험에. 그러니까 은행은 지상권자로서 꼭 철거하라고 해야 돼? 안 해도 돼? 건물 짓지 마시오 꼭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냥 지어놨어. 지을 때는 가만히 있었다고. 지상권자로서. 그러니까 갑과 병이 괜찮는가 보고만. 짓세 지어. 막걸리 먹으면서 어라 지어놨지. 짓고 나니까 지상권자가 건물 철거해 그랬더니 이 사람아 헐려면 진작에 써야지. 내 마음이요.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담보지상권은 되게 무상의 담보지상권이니까 지상권자가 쓰지는 않아. 그냥 철거 청구나 중지 청구만 하려고 하는 거라. 따라서 제3자가 이 땅을 무단으로 썼다고 해서 손해가 생긴 건 아니니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득돼. 그 다음에 저당권자도 어차피 사용은 안 한 사람이므로 제3자가 침해했을 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안 돼. 이해 가셨냐? 그래서 그렇게 한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작년에 나온 기출문제집을 좀 보시오. 그러면 계속 봐야 돼? 안 봐야 돼? 기출문제집은 계속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거 좀 하나 사셔. 그리고 그 기출문제집 한 번도 안 보고 시험 보는 사람들이 우리 중개사 시험 수험생들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기출문제를 맨 처음에 보는 거예요. 이게 사서 중개사 합격하게 되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은 합격하게 되면 걸어놓기만 해도 100만 원 많잖아. 그냥 그걸 또 합격을 하려거든 기출문제를 봐야 돼. 근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2년 전부터 유행하는 문제야. 이게 2년 전부터. 그냥 담보지상권과 저당권이 존재했을 때 생기는 문제.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써버려. 이제 저손지철이 있다 이렇게만 써. 255페이지에 뭐라고 써? 제3자가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침해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면 저당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물론 저당권자도 중지는 청구해 못해. 건물 지으면 짓지 마시오 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지어버렸으면 철거 못해. 그래서 저당권의 침해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담보지상권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안 된다니까. 손해가 생긴 일이 없으니까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무슨 짓만 할 수 있어? 철거 청구. 외워버려. 저손지철이 있다. 이렇게만 해놓고 문제가 나오면 다 풀어도 돼. 이런 연습을 해줘야 돼. 연습을. 자, 한 장 넘기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책에 257페이지 보면 257페이지에 그 위에서 양가로 4번 봤더니 편면적 강행규정 나오나? 거기다 메모하시면 지상권 표는 대부분 강행규정이야. 그냥 강행규정이다 몇 줄 것이면 강행규정이다 이 말은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지켜야 된다 그 말이야. 강행규정은. 그러니까 그 자체로 강행규정이고 편면적이다 몇 줄 거죠. 편면, 쌍면, 편면 이렇게 나오지. 편면은
한 사람에게는 강행 규정이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에서는 누가 경제적 강자야? 소유자가 강자지. 이게 지상권자는 남의 땅 빌려 쓰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 약자라고 불러. 그럼 편면적 강행 규정은 이렇게 써놓으면 돼. 경제적 약자에게 경제적이라고도 쓰지도 마. 그냥 약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이렇게 써버려. 약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됐나? 그럼 이제 지상권에서는 비용 상환, 유익비, 여러분들 257페이지에 유익비 있는데 거기 하나만 써. 그것만 임의 규정이고 다 감시야. 그러니까 지상권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다. 근데 비용 상환 청구권은 언제 어디서든 임시야 이거. 비용 상환 청구권은 무슨 규정? 자, 그러면 나중에 물권적 청구권을 하면서 같이 여러분들 침해 시 저당권의 침해와 담보지상권의 침해 같이 공부하시고 여기 봐. 원래 소유자는 사용수익 하면서 그 사용가치 지배 기능을 계약에 의해서 지상권자에게 넘긴 것이야. 지상권자에게. 그러면 이 지상권자는 사용가치 지배 권능을 갖고 있으므로 그것을 그 지상권의 사용가치를 지상권자는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용가치 지배 기능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팔아먹을 수도 있겠어 없겠어? 있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 수선을 해. 여봐. 여러분 소유자는 자기 토지를 사용 수익하면서 수선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수선도 보존행위도 소유자가 해. 그럼 사용 수익하는 기능을 계약에서 지상권자에게 넘겼다면 수선도 지상권자가 해야 되겠어? 소유자가 해줘야 되겠어? 소유자가 해줘야 된다고 하면 미친놈이야. 왜? 소유자의 사용 수익의 기능을 지상권자에게 넘겼잖아. 알아들어? 그러니까 유지 수선도 누가 해야 돼? 그러므로 이해 갔냐고 눈이. 아니 여기 그 사용 수익 하는 소유 여러분 자동차 있어? 남편이 수선해 내가 수선해? 그 남편 거니까 그런 거요. 그 자동차 남편 거 타고 다니니까 남편이 수선하는 거고 내 자동차는 누가 수선해? 그러니까 사용 이거 봐. 이 보존행위가 필요비야 이게. 보존행위를 무슨 비? 목적물의 보존행위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필요비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소유자는 자기가 수선하지? 그 수선비 누구에게 내놓으라고 하냐? 마찬가지로 사용가치 지배 기능을 지상권자나 전세권자에게 넘겼다고. 자 여기 토지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갑이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 설정해 줬어. 전세권. 그럼 집주인이 수선해야 돼? 전세권자가 수선해야 돼? 물권은 전세권자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 257페이지에 위에서 양가로 3번에 유익비 나오지? 오른쪽에서 물권자가 필요비를 지출해야 돼. 이렇게 써버려. 물권자가 무엇을 지출해야 돼? 그냥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원래 소유자가 사용 수익해서 보존행위를 소유자가 해야 했는데 그 기능을 지상권자에게 넘겼구나. 그러면 지상권자는 필요비 내놓으시 혼자 못 온다. 물권자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용 수익하는 기능을 넘겨받았으니까. 그러면 사용 수익하는 기능을 네가 행사하라 했으니까 지상권자는 자유롭게 그것을 팔아먹을 수도 있어 없어. 그래서 이것을 선량할 수 있다니까. 설정 양도를. 그러므로 이 지상권자가 자유롭게 사용 수익하는 기능을 자유롭게 넘겼으니까 네가 그것을 네가 넘겨도 되는데 그런지 못하게 약속해버리면 소유자 지가 사용 수익 못하게 하는 셈 아니야. 지 것을. 소유자 자기는 사용 수익 할 수 있었는데 소유자에게 너 사용 수익 하지 말아라 그러면 소유권 있냐? 그런데 그 기능을 지상권자에게 넘겼고 지상권자는 자유롭게 사용 수익 할 수 있었지? 근데 그것을 자유롭게 누군가에 팔아먹어도 돼 안 돼? 근데 못 팔아먹게 하면 지상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약속이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해하시면 돼.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속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여러분들은 257페이지 유익비가 나오는데 유익비는 목적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용이야. 필요비는 꼭 지출해야 될 비용. 그러니까 비용에는 두 개 있어. 필요비와 뭐가 있어? 유익비.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용 그러면 필요비, 유익비, 그리고 비용은 곧 유치권과 관련되잖아 이제. 그래서 지상권자는 자 소유자가 보존행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사용 수익 기능을 지상권자에게 넘겼으니까 보존행위도 누가 해야 돼? 그래, 전세권자와 지상권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비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유익비는 있어 없어? 유익비는 목적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용이야. 지출 안 해도 되는 비용이거든. 근데 유익비는 지출했더니 목적물의 가격이 증대되었어. 근데 유익비는 지상권 편에서는 지상권자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있어야 된다.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민법에 규정을 안 두어버렸어. 그래서 해석상 인정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되겠냐면 밑줄 그으셔. 유추 적용 밑줄 그으셔봐. 그럼 유추 적용 밑줄 그으시면 해석상 인정된다 그러니까 판례가 인정하는 거야. 유추 적용이다 이 말이 나오면 명문 규정을 두었어. 판례가 인정하는 거예요. 판례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시면 돼. 그럼 다시 정리해. 지상권자는 필요비 청구권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 유익비 청구권은 있어. 그런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어. 해석상 인정이 돼. 해석상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258페이지에 구분이상권 나오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261페이지에 이제 시험은 거기에 7번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나오죠. 이게 시험이야 이게 지상권. 그래서 5분간 쉬었다가 공부를 하자고요.